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도세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양도세 절세 포인트는 두 가지 딱 나오죠. 필요경비 많이 받아라. 2년 이상은 보유해라. 근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하시는 거예요. 4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 지우개 제네시스 박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민 제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처음부터 좀 답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양도세는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일종의 어떤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도세 계산하는 법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놓치면 잘못하면 한 몇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괜히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요. 실제 사례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마련했는데 한 3억 정도 올랐대요. 너무 기분 좋죠. 내가 한 6억짜리를 샀는데 9억이 된 거예요. 세금 얼마 나올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그것보다는 저는 땡땡땡땡을 좀 먼저 했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땡땡땡땡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하고 세율 이렇게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동일하게 딱 맞춘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면은 계산이 이제 깔끔하게 나오겠죠. 보통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 표준은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그러면은 법인세, 소득세에 맞게 또 이렇게 과세 표준 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줄여서 과표라고 해요. 과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줄여서 과표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과표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 방식이 이렇게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양도가 내가 얼마에 팔았냐 그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취득가를 차감을 하고요. 필요경비 차감을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차감을 하고 기본공제를 차감을 해요. 자, 처음 보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가는 내가 판 금액, 취득가는 내가 매수한 금액,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유하면 특별히 깎아주는 일종의 어떤 혜택 같은 거, 세제 혜택 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뭐냐면은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씩 차감해 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필요경비인데 양도가, 취득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렇게. 자, 왜 제가 밑줄을 쳐놨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이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장특공 그리고 기본공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맘대로 어떻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양도가, 취득가는 실거래가로 이제 다 신고가 되죠. 내가 얼마에 취득을 했다. 그럼 이게 상대방의 양도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요.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불법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는 건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 필요경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경비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양도세 과표가 줄어들고 그 결과 양도세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경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경비는 뭐냐?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릴 건데 거의 4가지에서 끝나요. 자, 취득세 나쁘네요. 필요경비로 들어가고요. 취득 원가로 들어가서.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 자격사 분들이시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헷갈리시는데 중개수수료, 내가 이제 부동산 통해서 거래했을 때 취득하고 양도수수료만 들어가요. 중간에 내가 전세나 월세 놓은 거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시죠? 인테리어 할 때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는데 샤시,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뭐 페인트, 싱크대, 욕실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서 그냥 소모성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해당 기능의 내용 연수를 늘리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소위 말해서 좀 큰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적격 증빙, 카드 결제 같은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4가지 정도가 이제 필요경비가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는 게 이거 자본적 지출이죠. 인테리어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잘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도세 과표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많이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냐? 결론은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양도세 세율은 항상 주택 그리고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주택 외 부동산은 토지나 상가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1년 미만 40%였고 1년만 넘으면 곧바로 기본세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1년 미만 7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오른 상태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잖아요. 그럼 7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1년에서 2년은 60%입니다. 2년 넘어야 기본세율, 즉 6에서 45가 나와요. 자,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더 심해요. 1년 미만 70%, 1년 넘어도 60%, 2년 넘어도 60%, 주택으로 등기 준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60%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실거주 위주로 준공까지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지 기본세율 70하고 60보다는 좀 더 낮은 기본세율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2년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양도세 기본세율이 이겁니다. 과표가 있고 그 과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쭉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과표가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을 세율 15% 곱하면 450만 원이잖아요. 450만 원이 이제 최종 나오는 양도세가 아니고 여기서 다시 126만 원을 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1,400까지가 딱 6%고요. 1,400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이렇게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속산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과표가 10억이 넘었다. 집을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세율이 45%가 나와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붙으면 49.5 거의 절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세 기본세율은 여러분들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동일해요. 방송인 전현무 씨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거의 절반이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여기 보시면은 10억 넘었을 때 45, 지방소득세 붙이면 49.5 이게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제 아예 개인 회사를 설립을 하고 법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양도세 절세 포인트는 두 가지 딱 나오죠. 과표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많이 받아라. 세율에 있어서는 2년 이상은 보유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됐다고 치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될 거냐? 단독 명의하고 제가 공동 명의 두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볼 건데, 자, 가정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집을 단독 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취득가는 5억,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양도가는 10억, 당연히 실거래가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있죠? 제가 계산 단순하게 해서 1,0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2년만 보유했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다시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과표가 나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그냥 끝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홈택스를 통해서 다 이게 나오고 아니면 세무사님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해만 한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양도가 얼마예요? 10억이죠. 취득가 얼마예요? 5억. 그러니까 내가 판 금액에서 산 금액 빼야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더 차감한다고요? 필요경비를 차감을 더해줍니다. 물론 이제 취득세 같은 거 들어가서 1,000만 원보다는 더 높은데 제가 그냥 좀 편의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억에서 5억을 빼고 1,000만 원 빼니까 양도 차익이 4억 9천이 나와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가 일단 없다 그랬죠. 3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그러면 이 양도 차익 4억 9천이라는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으로 곧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공제에 250만 원 일괄 차감하면 4억 8천 750만 원이 과표가 나와요. 참고로 이때 기본공제는 한 번도 안 썼으니까 해주는 거지 이미 다른 물건을 팔아서 활용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두 번 차감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표가 4억 8천 750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하고 누진공제 얼마 들어갈 거냐? 40%죠? 그리고 누진공제 2,594만 원이죠. 속산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40% 적용하고 2,594를 딱 빼니까 1억 6,960만 원 정도가 나오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샀는데 잘 사서 10억이 돼서 집값이 2배가 됐다. 양도차익이 5억이 됐다. 세금 얼마 나와요?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지방소득세 뺐어요. 1억 6,900에서 10%, 즉 1,600 정도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억 8,700 정도 되겠죠. 거의 2억 가까이 육박하죠. 그러면 내가 단순 계산해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이 올랐네.
근데 세금 2억을 빼니까 나 남는 거 얼마예요? 3억 남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전세세를 줬다.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또 이거 내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돈을 벌었지만 들어오는 현금 자체는 마이너스 될 겁니다.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야 된다. 야, 세금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지 적은지. 근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자, 공동명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금지국에서 말씀드리는 공동명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부간의 공동명의고요. 5대5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명의 할 때 계산 어떻게 하냐? 원칙상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해서 홈택스 별도 로그인 해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분이 같으니까 한 사람 걸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지분대로 나눠버립니다. 50%. 왜 그럴까요? 자, 기본공제는 사람당 1인당 250만 원씩 적용돼요. 그러니까 남편 단독 명의하면은 한 사람당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 한 번밖에 차감이 안 되는데 남편 한 명 그리고 아내 한 명 하니까 각각 250만 원씩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이걸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양도소득금액이다. 그래서 4억 9천에서 50% 곱하면은 2억 4,500이 나오고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을 차감하면 2억 4,250만 원이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 과표가 나옵니다. 2억 4,250이니까 아까 표를 다시 가죠. 38% 1994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은 1인당 7,2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한 사람 거죠. 두 사람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억 4,400만 원이 나오겠죠. 1억 4,400만 원. 그러면 단독명의 대비 얼마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무려 2,46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동명의가 세금이 무려 2,4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공동명의는 너무 쉬워요. 매수할 때 부동산에 가가지고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만 더 올리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지 알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공제가 한 사람씩 적용되니까 일단 없던 기본공제가 하나가 생겼죠. 250만 원이. 자, 그리고 지분대로 나눠버리니까 양도세 적용되는 과표 자체가 줄어버렸죠. 과표가 줄어드니까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내려가 버렸죠. 이게 이제 절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 하시면은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물론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양도세에서는. 그런데 제가 99%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까요? 그럼 공동명이면은 각각 15억, 15억을 자금을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 뭐 남편이 아니면 혹은 아내가 30억을 다 내버렸다. 그럼 상대방에게 15억을 내가 증여한 거나 같거든요. 그럼 부부간에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6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 근데 15억을 주면은 이론상 9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건보료까지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일단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계산을 한번 다 해와봤어요. 양도 차익이 1억입니다. 단독명의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부부 공동하면은 1,200 정도 나와서 절세 효과가 무려 76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양도 차익이 3억인데요. 단독명의 1억 정도 나오고 공동명의 7,900.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해가지고 두 사람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절세 효과가 2,200 정도가 나와요. 저는 5억이 올랐는데요. 좀 전에 5억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2,700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지방세까지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 장투공 없다고 제가 가정한 거고. 자, 저는 너무 집을 잘 골라가지고요. 10억이 올랐습니다. 단독명의는 세금이 4억 2천 나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와요. 전현무 씨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걸 내가 공동명의했다 그러면은 3억 8천이 나와서 4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공동명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30평대 집인데 제가 단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취득가가 3억 3천이다. 2014년 8월 달에 취득했다고 할게요.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7억 5천에서 8억 4천, 대략 한 8억 정도 되겠네요. 그쵸? 양도 차익을 한 5억 정도라고 좀 러프하게 잡았을 때 세금 얼마 나올까요?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단독은 요 정도 나오는데 이제 필요경비 같은 거 장투공 넣으니까 1억 5천 정도 나오고요. 공동명의 하니까 1억 2,600, 최소 2,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계산 다 해봤어요.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9년 보유했으니까 18%가 들어가죠.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은 세금 차이가 이렇게 2,475만 원 정도가 나온다. 지방세 포함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거의 한 3천만 원에 육박하나 그런 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사례에서 당사자는 단독했을까요? 공동했을까요? 단독했을까요? 공동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이제 금액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단지를 말씀 못 드린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제 물건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괜한 이렇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실거주 집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2014년 8월 달에. 정말 그냥 운 좋게
잡았던 집이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부끄럽게도 처음 제가 집을 사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출도 잘 모르고 세금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가서 그냥 제 이름으로 했고요. 옆에 심지어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공동명의 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500. 아마 근데 이 집은 좀 더 제가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더 오른다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육박하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동명의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중도금 납부하기 전에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요때 잔금 납입하고 나서 공동명의 하면 제가 돈이 이중으로 들으니까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라 구축을 산다. 이미 지어진 오래된 집을 산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 쓸 때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중도금도 있고 잔금할 때 있으니까 계약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매도자 있잖아요. 매도자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서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지 나중에 상승장 때 집을 사잖아요.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한 2, 3개월, 3, 4개월 걸리는데 그때 막 올라요. 그럼 매도자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 수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사전 절세 전략을 꼭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금 지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미리 알아두면 200만 원, 3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보다 훨씬 큰 2천만 원, 3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제 거 사례를 좀 가져와서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1억, 8억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양도세 계산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뜯어봤습니다. 이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